다음 미미님 오시고요. 그 다음에 노희영님, 이석원님, 권성준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천하제빵 공동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세영 PD님부터 참석하신 기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서 첫 방송을 앞둔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하제빵 담당 연출을 맡은 윤세영 PD입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언론 매체 기자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마음이 어떤 첫 방송을 앞둔 각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신제품을 출시를 앞둔 제빵사의 마음 같아요. 이게 저희 제품이 과연 소비자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제작을 한 1년여간 기획하면서 지금 이제 막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의 어떤 따스한 어떤 이 제빵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감정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뜨거운 관심과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제빵에서 MC를 맡은 이다혜입니다. 먼저 녹화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벌써 방송을 또 앞두고 있어요. 내일 모레 이제 2월 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이 70유명의 도전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그런 뭔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시청자분들에게 다 온전히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리 감사.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너무 사랑하는 빵순이로서 이 천하제빵이 이제 나온다는 게,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축하하고 싶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빵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빵순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셔서 얼른 빵을 드시고 웨이팅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빵을 너무 사랑해서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어떤 기대를 하셔도 정말 좋고, 그리고 그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어떤 많은 파티시에 분들과 제빵사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느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마스터 셰프 코리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첫 녹화하러 간 날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이게 이렇게 힘든 거를. 그래서 사실 첫 녹화하는 날 정말 후회가 아주 막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음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사하는 것도 어렵고 촬영하는 것도, 왜냐면 2시간 정도 주던 타임을 4시간 이상 기다리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열정에, 사실 오디션 프로라는 것은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는 그런 어떤 희망과 열정과 또 그런 가슴 떨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 후회했던 것이 마지막 날은 정말 보람 있고 또 이렇게 썸바디가 탄생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처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7대 제과제빵 명장 이석원입니다. 현재 최연소 명장이고요. 처음 이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옆에 계신 이 출연자분들, 심사위원분들하고 잘 맞춰서 이번에 열심히 심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사회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오늘 올림픽 저희 출정식 때보다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좀
일반인으로서 이런 거 진짜 처음 했는데 떨려 죽겠습니다. 오랜 시간 발효를 거쳐 탄생하는 빵처럼 지금 숙성이 잘 된 우리 천하제빵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제과업계의 발전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성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추운 날 오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의 참가자로서 얼마 전까지 있었다가 이번에 심사위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가자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그리고 아직 요리를 공부하고 제빵과 디저트를 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많은 경험과 배움이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더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재진 분들은 지금부터 천하제빵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권성준님은 미리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오늘 2시에 먼저 자리를 뜨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3분 남았거든요. 먼저 질문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권성준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 뭐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왜 차단하세요, 질문? 하나라도, 네, 그러면은 아쉽지만 권성준님에 대한 질문 지금 혹시 하나라도 주시면 하나라도 진행을 해보고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 이하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권성준 셰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이 됐는데 그 공감하는 입장에서 권성준 셰프만의 심사 차별 포인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뭐 손정원 셰프의 화제성을 좀 이렇게 계속 의식하면서 뛰어넘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화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자신한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벼운 질문부터 답변을 하자면, 일단 뭐 저는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그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막 경쟁의식을 갖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기믹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참가자 입장에서 생각했던 점은, 사실은 서바이벌을 하다 보면 뭐 심사위원분들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죠. 뭐 촬영 제작진분들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 출연자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여기 와서.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연말에 찍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본업도 너무 바쁘고 맨날 밤새서 일하는데 이것까지 준비하려면은 더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면은 진짜 평생 후회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멘트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약간 경쟁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좀 심리들을 좀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옆에 있는 분들과 친해지기보다 경쟁을 해라, 약간 이런 멘트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평생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윤 PD님하고 그 다음에 노희영 심사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하제빵이라는 이걸 한다고 해서 또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이게 최근에 K 콘텐츠를 가지고 예능적인 그런 서바이벌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최근에 K 뷰티가 있었잖아요. 뭐 이사벨 씨나 박민영 씨나 이런 그런 경우 보면은 예능이 위주가 아니고 화장하는 게 위주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예능보다는 빵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참가자들이 71명이 소위 출신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서 이 기술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학교가 어디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특이성에 따라서 스타일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포크레 셰프를 보면요, 셰프가 조선시대 그 연산군한테 그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 한국 그 음식 셰프가 아니고 프랑스 요리를 전문가 미슐랭을 받은 셰프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요즘 그런 드라마에서도 이런 걸 하듯이 말하자면 연출이나 심사할 때 그런 좀 창의적이거나 어떤 좀 새로운 시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는 좀 있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단순히 그냥 너 잘 만들어서 심사 기준 맛과 뭐 딱 보기 좋고 뭐 이런 거 몇 개만 정하고 쫙 그렇게 해서 뽑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인지 노희영 심사위원이 특히 그런 걸 좀 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출하면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두 분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네, 요즘 K라는 단어가 붙은 수식어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고,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는 과연 제빵이라는 소재를 놓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할까? 왜 안 했을까? 준비하면서는 사실 안 한 이유를 좀 알긴 하겠더라고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여지는 결과물은 비슷비슷하고, 또 이게 과정들을 다 이 서바이벌이라는 소재로 가져오기에는 물리적, 뭐 정신적 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어떤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는 맛일까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겠지만, 최종으로 선택한 어떤 기준은 과연 이게 전 세계 소비자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빵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그래서 부제로 뭐 하여튼 여기도 뭐 써있지만 천하를 제패할 단 하나의 빵이 과연 어느 빵이 될 것인가, 그 과정을 어떤 개인의 빵도 있겠지만 어떤 라운드를 걸쳐서 주제가 주는 새로운 빵들을 개발했을 때 그 빵들이 과연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을지, 또 어떤 소비자에게 잘 어떤 메리트 있는 결과물로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고, 아마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라운드별로 집중해서 평가를 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심사위원들이 5명이라 그랬을 때 특히 제가 미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아이돌 스타인데다가 저렇게 마르신 분이 빵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이 심사를 하면서 정말 제일 잘 드시는 분이 미미 씨예요. 그리고 이제 이성원 명장님이나 또 김나래 셰프님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충실히 봅니다. 그래서 눈속임이 잘 안 돼요. 두 분들이 보시면 우리는 어떨 땐 맛있다 그러는데 이 아내가 발효가 들렸다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찍어내시니까 우리가 갑자기 먹다가 이거 그런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쪽으로 보고, 또 두 분은 굉장히 테크니컬리 보고, 우리 마피아님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던 분들이 지방 출신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서울에서 줄 서는 맛집에 대해서 익숙한데, 정말 지방 도전자들이 너무들 잘하고 또 그 열정이 오히려 서울에서 도전하신 분들보다 훨씬 멋진 분들이 많아서 그런 관전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시청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크리에이티브한, 또 기분에 충실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손들어 주신 앞쪽의 여자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정다현입니다.
방금 노희영 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이어서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제 미미 씨를 언급을 해주시고 마피아 님이랑 이제 영장 님도 이제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다희 님이 이제 MC로 계세요. 그래서 이다희 님이 지금 섭외 라인업에 지금 이제 이름을 올리신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이다희 씨의 MC 섭외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네. 이다희 씨는 사실 뭐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 프로그램, 내노라는 프로그램들 MC를 하셨어요. 킹덤도 그렇고 솔로지오도 그렇고. 그래서 진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빵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음식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인물을 좀 찾고 싶었어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지만 음식에 과연 어떤 진행자가 했을 때 과연 새롭고 신선할까, 여러 분을 이렇게 놓고 했을 때 이다희 씨가 저희는 제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 외에 더 놀랐던 거는 이다희 씨가 사실 이 빵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제과 제빵을 배우러 다니시고 이 빵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MC를 선정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의 그 어떤 본인의 진정성을 못 느꼈었는데, 오히려 하고 나서 같이 업을 같이 하면서 이분이 그냥 뭐 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생각을 다 담아서 프로그램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훨씬 더 저희도 되게 고마웠고, 특히나 뭐 미미 씨가 아까 노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드시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다희 씨가 더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심사하시면서 심사위원들보다 오히려 MC가 더 많이 잘 드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다희 씨는 모든 빵들을 다 포장해 가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지점이요. 아니 그렇게 빵을 드시는데 몸매 관리를, 살은 빵을 안 먹은 제가 다친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억울함을 느끼거든요. 두 분은 그렇게 빵을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촬영 때 정말 많은 빵들을, 제 인생에서 모든 빵들을 그때 녹화를 하면서 아마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미미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으면 접시가 다 비어져 있을 정도로. 근데 그만큼 너무 맛있기도 했고, 그리고 몸매 관리 그런 거는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촬영 녹화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먹게 돼요.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도 만약에 저희 녹화 현장에 계셨으면은 아마 계속 드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먹게 되더라고요. 네. 역시 맛있게 먹은 건 0칼로리라는 그 개념이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미미 씨도 한번 어떤지. 저는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이 빵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탄수화물이나 밀가루에 대한 면역이 좀 있습니다, 몸에. 그리고 늘 먹었던 거고, 또 맛있게 먹으면 진짜 0칼로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르지만은 않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손 드셨나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셨죠? 네. 네, 헤럴드 뮤직 김나열 기자입니다. 저 먼저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흑백 요리사 제빵 버전 같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진행 방식 등이 이게 비슷한 포맷인지 좀 차이점 같은 게 궁금하고, 또 도전자 중에 아나운서 이혜성 씨나 모델 박돌선 씨가 있었는데, 이런 전문적인 제과 제빵사가 아닌 이런 스타분들은 어떤 과정에서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미미 씨는 다른 심사위원과는 차별화된 뭐 본인만의 강점이나 심사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저도 오늘 관심을 좀 가지시지 않을까? 저도 요즘 이렇게 방송 시점이 비슷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흑백 요리사의 빵 버전이 아니냐를 가장 주변에서도 많이 질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떤 한 명의 우승자를 뽑기 위한 과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라운드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줬던 그리고 흑백 요리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흑백 요리사는 계급 간의 어떤 전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스타 셰프들이 경쟁을 펼친다면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출연자분들이 새벽 한 3, 4시면 기상을 하셔서 본인들의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그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들도 이 본인의 어떤 꿈, 어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꿈에 대한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증명을 받고 싶다. 이런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뭐 사실 어떤 아까 뭐 섭외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빵이나 제과나 빵에 대한 본인들이 만든 데 있어서 증명을 받고 또 진정성 있게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혜성 씨나 박돌선 씨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은 한두 달 배우고 뭐 몇 달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박두선 씨 같은 경우는 직접 빵가게를 운영을 하시고요. 이혜성 씨 같은 경우도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아마 한 5년 전에 따시고 지금 아마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르박이라는 그 세균 세포라고 하나요? 발효종을 직접 키우시면서 그 현재 자기 작업실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어떤 본인의 진정성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증명받기 위한 뭐 저희가 베이크 유어 드림이거든요. 사실 천하제빵이라는 영문 버전을 저희가 꿈을 좀 부어나가는,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꿈의 대결로 흑백 요리사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부 공식 인터뷰를 뮤미 씨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미숙했습니다. 뮤미님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정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한 집에서 빵을 그저 사랑하는 정말 소비자 분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만큼 정말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빵을 맛보고 감히 심사를 하는 건데 저의 심사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소비자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 빵을 먹으면 다음에 내 돈으로 직접 사 먹으러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가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정말 심사가 어려웠던 게 모든 빵들이 다 맛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좀 더 제 안에서 기준을 더 강하게 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행복한 심사였습니다. 저기 이혜성 씨, 박돌선 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실은 그 심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섭외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 메인 작가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진짜로 이 진정성 있게 이게 맛있었습니까? 했을 때 정말로 맛있었고 실력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이분이 진짜로 이 제품을 알고서 만드는 건가, 누가 해준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드는 작업 공정을 봤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이 도전자 6분 함께 모시고 2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일어나셔야 하는 권성준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게요. 좀 더 그래도 누리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저야 너무 좋죠. 그러면 2열의 의자가 세팅되는 대로 계속해서 2부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